야리 스리스리 야라리요 하리야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상가, 요즘 유찰되는 게 꽤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2번, 3번, 4번, 어떤 건 5번까지도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임차인 현황을 보면 수익이 너무 잘 나는 물건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을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실도 꽤 많고, 주변 옆에 보면 뭐 유치권 때문에 완전히 공실이 된 상가들도 있어요. 오늘 볼 물건이 대평동에 있는 센트럴 테라스 물건입니다. 1층 상가고 2개 호실을 쓰고 있는 물건이에요. 거기에 임차인에 관한,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뭐 대략적인 내용 제가 후반부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 계산, 그것도 후반부에서 제가 볼 겁니다. 주변에 제가 이렇게 차를 끌고 가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맨 마지막에 올려놓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상가 대평동 센트럴 테라스 2024년 10월 새로운 기회가 달려온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요. 한 11월 어떨까 싶어요, 저는. 자,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0만 108호 사건입니다. 대평동 센트럴 테라스 1층 물건이고요. 2개 호실이에요. 2개 호실로 되어 있는 거고, 2개의 공간을요, 벽을 터서 하나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 가격은 11억 9,900, 거의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전용률이 50%거든요. 17평, 그러니까 지금 건물 전용 면적이 17평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요거를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34평, 거의 35평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가를 보면 뭐 거의 대부분 1층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35평에 3천만 원을 하면 거의 10억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감정 가격은 그 당시 분양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유찰이 3번이 됐고요. 현재 4회차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유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요때 낙찰 받는 거 하고, 아니면 요때 이 가격하고, 요때 가격하고, 요 한 번 더 유찰됐을 때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그 금액의 수익률을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요 상가는 2019년 11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난 상가예요. 현재 2개 호실을 해가지고 카페로 이용 중이고요. 코너 상가예요. 코너라 나쁘지 않더라고요. 원래 BRT 라인 쪽의 상가들이 거의 임대차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BRT 라인 쪽은 공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거는 바로 그 뒷라인에 있는 상가입니다. 현재 경계 구분 없이 일체로 근생, 카페로 이용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소유권이 2020년 4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임차인이 들어온 거는 2020년 3월 24일이고 소유권을 가져온 건 2020년 4월 14일이에요. 여기 준공 사용 승인이 2019년 11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잔금을 치른 게 이제 이때쯤 된다라고 봐요.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계약서를 쓰니까 사업자 등록을 미리 했을 거고요. 이분이 점유는 언제 했겠어요? 요 4월 14일, 여기보다 뒤에 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추측입니다. 만약에 4월 14일 날 이분이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요, 대항력이 없겠죠. 다음날 0시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을 겁니다. 현재 여기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이 없다가 제 첫 번째고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만 인수를 하면 되겠죠. 뭐 2천만 원 정도. 그래, 뭐 보증금이 많다고 하면 조금 망설여지겠지만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계약을 그만두겠다, 계약을 이제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 이 뜻인데, 이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본인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이지만 월세가요, 2개 호실 합쳐갖고 480만 원이에요. 이분이 계약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땡큐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근데 저는 뭐 대항력이 없다의 한 절반, 대항력이 있다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현재 채권자는 뭐 전액 다 배당 받아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계약서를 2개 호실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썼거든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굳이 소유자가 같은데, 2개 호실 해가지고 소유자가 같아요.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겠다, 잘못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공인중개사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눠서 쓰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2019년 4월 달이죠. 4월 2일, 4월 12일인가 4월 2일부터는요,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인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인가를 따집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요,
보증금은요, 임대차 보호법 중에 일부만 적용을 받아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고 그 이내에 있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인지가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증금을 1,000만 원 했거든요. 자, 1,000만 원.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환산된 보증금 총액이요, 3,000만 원을 넘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환산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요거 한 개 호실에 2억, 여기에 3억이에요. 환산보증금 뭐 당일 3천이 넘으니까 1,0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환산보증금이요, 초과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있는 임차인을 보시면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굳이 뭐 나눠서 쓸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가는요, 만약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하나로 계약서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은 하여튼 뭔가를 착각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봐요. 일단은 없고, 만약에 있다라고 본인이 주장한다면 2천, 요거 별거 아니에요. 한 달에 480만 원을 받는데요, 계속. 내가 잔금 내면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뭐 크게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이제 환산보증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 세종시는 2019년 4월 2일부터요 5억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하고 월세,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 하고 보증금을 더해가지고 이 5억 4천만 원 만약에 밑에, 그러니까 이하는 5억 4천까지예요. 5억 4천만 원까지가 된다고 하면 환산보증금이 이내에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5억 4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면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입니다. 이분들은요, 대항력이라든지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이런 거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요 최우선 변제 금액인데 최우선 변제 요걸 받으려면요, 환산된 이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세종시에서 진짜 영세한 상인 빼고는 최우선 변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임차인이요, 5억 4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야만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주변에 지금 상가 월세 나오는 금액을 봤더니 현재 57제곱미터인가 그러거든요. 요게 한 51제곱미터인데 2천에 150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바로 지금 상가를 제가 찍은 거예요. 1층에 보니까 뭐 1,000에 100짜리도 있고 어떤 건 2천에 100, 120도 나와요. 51제곱미터가. 자, 여기 이제 57이니까 그리고 코너 자리고요. 그러다면 뭐 한 150에서 200 정도 사이, 한 20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480이라는 거는 터무니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매매 나온 걸 봤더니 45제곱미터가 1층이요 7억 정도 나와 있어요. 이건 이 정도 가격은 거래가 안 되겠죠. 제가 좀 이따가 수익률하고 이제 매매 예상 금액을 제가 알아볼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뭐 최근에 이제 낙찰된 사례들을 보면요, 유찰이 계속적으로 한 4번 정도는 거의 유찰이 되고 있고요. 뭐 3번에 유찰되고 낙찰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2번 유찰된 거죠. 그리고 이건 3번씩 유찰된 거예요. 그래서 4회차 때 낙찰된 건데 요거는 낙찰가율을 봤더니 44%, 35%, 뭐 44%, 38% 이렇게 낙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전혀 안 나는 것들은요, 이거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24%, 어떤 거는 12%짜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번, 6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가를 받으실 때는 수익률 같은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받으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가를요, 현재 임차인이 있는 금액 그대로 한번 볼게요. 2천에, 보증금 2천에 월세 480만 원을 만약에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매매가가 5억 9천인데 요거는요, 제가 이번에 유찰되기 전에 가격으로 해봤어요. 최저가 선으로. 그럴 때 12%가 나와요. 낙찰을 받았어도 되는 거죠, 원래는. 낙찰을 안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480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어요. 자, 5억 9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를 200으로 해보니까 3.6%. 당연히 낙찰 안 받죠. 그래서 유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찰이 됐어요. 4억 1천 얼마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한 4억 6천에 받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4억 6천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수익률을 생각해봤어요. 월세는 200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봤습니다. 부대 비용은 없는 걸로 해서 계산했고, 요거는 있는 걸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수익률이 한 6%대 나오네요. 3천. 요거는 보증금 3천으로 올리고 이제 월세가 좀 깎이니까 3천으로 해서 해봤어요. 수익률 한 6%대. 나쁘지는 않죠, 이 정도면. 뭐 월 순수익은 뭐 이자 내고 만약에 대출을 2억을 받았다 하면은 한 요 정도 월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5.6%. 요거는 이제 부대 비용을 넣으면 그렇습니다. 상가를 경매로 받으면요,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더 다른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가 지금 4억 1천 얼마거든요. 그럼 4억 1,200에 현재의 최저가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2천으로 하고요.
아까는 3천에 200으로 했죠. 2천에 180으로 현실성 있게 한번 맞춰볼게요. 그럴 때 수익률이요 5.5% 정도가 나와요. 부대 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5%. 뭐 나쁘지는 않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2억 대출 받고 97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4천으로 올리고 180이다 라고 하면요, 뭐 수익률이 뭐 한 6.7%? 뭐 조금 올라가네요. 월 순수익은 97만 원 그대로 됩니다. 왜냐면 융자가 2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유찰이 더 되면 이제 4억 1000대에서 30%가 더 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대 받았다고 합시다. 보증금을 2천에 하고 180으로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9%대가 나와요. 융자도 많이 안 받아요. 그냥 1억만 받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3억이면 뭐 더 받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1억만 받는다 하더라도 9.2%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수익률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수익률 괜찮다라고 하면 4억 1200 정도 선에서 낙찰 받는 분도 계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매매 예상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거는 최대치예요. 이 가격에 임대를 놨을 때요, 최대의 매매 가격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건 조금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까지 받으려면 정말 상권이 완전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천에 만약에 180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한 4억 정도? 4억 1200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수익률이 좀 더 나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매매를 하려면. 그렇다면 유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누가 가져간다면 어쩔 수 없다. 제 생각이고요. 또 주변에 가셔가지고 뭐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실 건지, 높은 가격에 만약에 임대차를 계속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명함 같은 거나 주시고 임차인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번 달라고 하든지, 주인분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차 한잔 사면서, 거기 카페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다. 누가 있을 때 하시면 안 돼요. 요구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오늘 본 물건이 대평동에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대평동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한번 봤어요. 대평동 상가 지금 봤더니 시드니 같은 거, 요게 1층 물건인데 현재 2번 유찰이 됐고요. 해피람 페스타, 요거는 오피스텔이에요. 요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든요. 1억 7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낙찰 받을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요거는 삭제하셔야 돼요. 낙찰 절대 못 받습니다. 대평동 세종 메디컬 센터, 요것도 지금 계속 유찰되었고, 보세요. 4번이나 유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 24%. 요 물건이 유찰이 됐기 때문에 요 센트럴 테라스도 유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대평동 해del마을 6단지 단지 내 상가 2층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요, 5번 유찰됐잖아요. 최저가가 17%부터 시작합니다. 대평동 해비치, 요거는 지금 한 번 유찰됐고, 그래서 지금 유찰되는 거 보세요. 4번, 5번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평동이나 이쪽은 아직 상권이 완전히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물건을 봤고요. 뭐 수익률도 계산해봤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봤어요.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쪽에 라인에 지금 제 뒤로 이제 영상이 나갈 건데, 여기 쭉 다녀봤더니요, 옆에 유치권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공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해피라운 페스타라든지 이쪽에 블루 이쪽으로 보시면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수요가 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코너 카페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장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되고,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BRT 라인 쪽에 있는 이 대도로변 상가들은 상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뒤이기는 하지만은 코너 자리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차들이 또 그 라인 뒤로 와야 돼요. 주차장을 가려면 눈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카페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차도 그쪽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뭐 광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옆 건물이 유치권이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무것도 입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상가가 오히려 좋겠다. 그리고 페스타하고 블루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체육관이 들어오고 터미널이 또 활성화되고 한다면, 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면 여기 상가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만 좀 나면서 한 10년 정도만 여기 지금 뭐 카페를 하시는 분이 뭐 계속적으로 임대를 내면서 장사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분양가가 한 12억 정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뭐 6, 7억 대는 충분히 팔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입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가는 영상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